지난주에 이제 단백질하고 핵산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처 설명을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좀 수정을 합시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단백질 배웠잖니?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우리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근육, 효소, 뭐 호르몬, 항체, 뭐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사실 또 나오긴 할 텐데, 이 단백질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 외에도 있지. 세포 막의 구성 성분이 또 되기도 합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 또는 뭐 세포 원형질의 성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요것도 하나 추가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핵산도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사실 말로는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른바 아미노산 서열이라 그랬지.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 서열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종류가 결합하느냐, 이걸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지. 그지?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근데 그 단백질마다 뭐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그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 입체 구조가 다르면 이제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우리 핵산에서 DNA 있고 RNA가 있잖아. 그지? 특히 이제 핵산 중에 DNA 같은 경우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서로 나선 형태로 꼬여 있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 보면서 서로 이제 수소 결합에서 결합하고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그때 이제 정해진 염기들끼리만 결합한다 그랬지. 자,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데닌이 있으면 여기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타이민. 티민이라고도 하고 타이민이라고도 하고, 타이민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는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해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애들끼리만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자, 봐봐.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혜린아, 여기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하고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야지. A하고 T끼리만 결합하니까 A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전체 A가 3개면 타이민도 3개지. 얘네들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그지? 구아닌하고 사이토신도 개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 DNA 안에 이 두 가닥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하고 타이민의 개수가 같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의 개수가 같다. 이거 여기서 뭐 샤가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샤가프 법칙. 알겠어? 그래도 요것도 좀 꼭,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건 얘기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건 얘기를 좀 안 해서 추가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염기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다 그랬지. 자, 그 염기들이 달려있는 순서를 뭐라 그랬어?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치? 맞아? 그 염기 서열, 그래서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쪽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너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핵산의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 말 아주 중요하거든. 자, DNA 핵산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그 DNA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기들이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달려있든 간에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건 변함이 없어. 알겠니? 요거 꼭 명심해야 돼.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DNA는 염기 서열이 달라지더라도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이건 이제 기말고사 때 나오겠지만은 이 염기 서열 안에 이른바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돼 있거든.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알겠니? 요거는 맞는 말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요 내용은 좀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꼭 기억을 하던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사진을 찍어주던지 하십시오. 알겠어? 지금 사진 찍어. 아이고 지우면 안 되는데. 샤가프 법칙. 그냥 써놓을 테니까 이거 찍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지? 물이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이 뭐야? 단백질이라 그랬고, 그 다음이 이제 지질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이 무기염류, 그 다음이 핵산, 그 다음이 탄수화물 순이다 이런 얘기했지. 그래서 뭐 그 숫자까지는 모두 외우더라도 순서는 알아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야? 물 얘기했고, 그죠? 단백질 얘기했고, 핵산 얘기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자, 요 탄수화물부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탄수화물부터 얘기합시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자,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탄수화물이니까 뭐야? 자, 우리 뭐 단백질도 그렇고 핵산도 그렇고 걔네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었지? 그리고 구성 원소들이 모여서 조그만 분자를 만들고 단위체라는 걸 만들고 그런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고 핵산이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핵산을 뭐 고분자 화합물 또는 중합체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탄수화물도 비슷합니다. 자, 일단 얘 구성 원소는 말이야.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탄소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소나 산소 같은 게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탄수화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탄수화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양소로서의 탄수화물도 있거든. 영양소로서는 제일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야. 가장 많이 섭취해. 그지?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 뭐니까? 팝이니까, 쌀이니까, 그지? 그런데 보면은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먹으니까 그럼 내 몸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잖아. 근데 지금 봐봐. 탄수화물은 여러 물질들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해. 왜 그럴까? 제일 많이 먹는데 내 몸을 이루는 비율은 제일 적어. 한 0.5%밖에 안 돼. 왜 그럴까? 대부분 써버리는 거야. 뭐 어디에 써버리느냐? 에너지 만드는 데 씁니다. 자, 단백질도 에너지 만드는 데 쓸 수 있고요. 좀 이따 얘기할 지질도 에너지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탄수화물도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데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주 에너지원. 그러니까 에너지 얼만큼 주냐? 자, 단백질 얘기했었지. 얘 단백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얘도 1g당 4kcal 에너지를 주거든.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야.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줍니다.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된 에너지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적다. 자, 이거 서술형으로 간혹 물어봅니다. 가장 많이 섭취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제일 적은 이유는 뭐라고?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 일부는 좀 저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탄수화물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좀 띄워놨다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무슨 당자가 들어가면 그거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당 중에서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걸 단당류라 그래. 단당류. 그 단당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단당류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야? 포도당이라고. 포도당이라는 게 있고 과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갈락토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헥산에서 나왔지. 헥산을 이룬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가 뭐였죠? 인산, 당, 염기라는 거 있었지. 그 당의 이름이 뭐였어?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이런 애 있었지. 자, 이런 애들 다 단당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단당류 안에는 이제 탄소가 들어있는데 탄소가 보통 5개 내지 6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탄소를 5개 갖고 있으면 5탄당, 6개 갖고 있으면 6탄당이라 그래. 그럼 우리 앞에서 헥산할 때 나왔지. 얘네 선생님이 당 그릴 때 무슨 모양으로 그렸어? 오각형 모양으로 그렸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는 보통 오각형 내지는 육각형 모양으로 그려요. 5개를 갖고 있으면 오각형으로 그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었고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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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탄소 이렇게 있거든? 5개 갖고 있어. 그래서 그냥 그거를 나타낼 때는 오각형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단당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포도당이거든? 자, 지금 여기 포도당 어떻게 해놨어? 육각형으로 그려놨지? 탄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6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그려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당이라는 것도 얘도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려. 그래서 어쨌든 단당류는 이렇게 육각형 내지는 오각형 모양 도형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당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탄수화물인 거잖아. 탄수화물 중에 제일 작은 놈이고 그 단당류가 2개가 서로 결합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당류. 그죠? 이당류. 자, 그냥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면 돼.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포도당도 이렇게 2종류가 있는데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단당류들이 2개가 결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이당류라 그래. 자, 대표적인 이당류에 뭐가 있느냐? 우리 단맛을 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그렇지. 설탕이 대표적인 이당류고요. 그 다음에 자 식혜 같은 거 먹으면 단맛 나지. 식혜에 엿당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엿당. 그 다음에 너는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겠지. 우리 어렸을 때 갓난아기 시절에 엄마 모유를 먹잖아. 그 모유에도 약간 단맛이 나는 성분 들어있거든. 젖당. 이런 것들. 얘네 봐봐. 뭐 설탕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자 들어가잖아. 자,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라는 단당류와 과당이라는 단당류 한 개가 서로 결합한 거야. 자,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한 거고 그 다음에 엿당은 포도당 육각형 2개가 서로 결합한 거야. 포도당과 포도당 2개, 그러니까 포도당끼리 결합한 거를 우리가 엿당이라고 하고요. 젖당은 포도당 분자 하나에 갈락토스라는 분자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면 그걸 젖당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이런 거 이당류라 그래. 그러면 2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당류잖아. 그럼 이런 단당류가 무지하게 많이 결합하면 다당류라고 하네. 다당류. 그지? 자, 우리 앞에서 단백질하고 핵산 얘기할 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무수히 많이 결합한 고분자 물질이 단백질이다 이런 얘기했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분자가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또 일종의 고분자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다당류는 단당류가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당류의 단위체는 뭐다? 단당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특히 그 다당류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놈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꼭 이름 외워.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 그래서 특히 여기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애들은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다당류야. 자, 그래서 얘네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뭐다?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고분자 화합물 써야 돼. 이게 교재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프린트를 줬잖아. 그치? 써야 됩니다. 앞장에다 쓰든 뒷장에다 쓰든 써야 돼.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중합체라고 하는 거야. 자, 녹말의 단위체가 뭐냐 물어보면 뭐야? 혜련아.
포도당 되는 거야. 얘네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전부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자, 요거는 몰라. 야, 이런 식으로 봐봐. 요거 하나가 포도당이거든. 어? 포도당이 수백 개가 이런 식으로 쭉 결합해서 지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봐봐. 요거. 녹말, 지금 선생님 여기 그림 넣어놨는데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거든. 자, 요 그림 좀 잘 봐둬야 돼. 지금은 요 일부만 그려놔서 그런 데 있잖아.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당 분자 수백 개가 결합해가지고 마치 나무까지 뻗쳐 있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거든. 그리고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뭇가지가 좀 더 복잡하게 뻗쳐 있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림이 나와. 그리고 셀룰로스라고 하는 애들 포도당이 길게 이어진 게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전부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건데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합 방식에 따라서 구조가 다른 거야. 얘는 자, 녹말은 약간 무슨 형태라고? 그 녹말 그림은 포도당 분자 수백 개가 약간 나뭇가지 뻗어 있는 것처럼 뻗어 있는 형태고, 얘는 더 나뭇가지가 좀 복잡하게 뻗어 있고요. 모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양이.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당 분자가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게 일직선으로 선형으로 쭉, 그지? 선형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당류라고 하는 애는 이제 뭐에 따라서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녹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야? 식물들이 그 포도당이라는 애를 저장할 때 보통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녹말은 식물의 저장 형태라고 나오고요. 식물들이 포도당을 하면은,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포도당을 저장할 때 녹말로 만들어서 저장한다는 뜻이고, 자,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섭취하지만 대부분 에너지 만드는 데 쓰고 남는 거 저장하거든? 동물들은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글리코젠은 동물의 저장 형태. 요렇게 얘기하면 동물의 저장 형태.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그림에 아마 보일 건데,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거든? 그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 그래서 셀룰로스는 구조 탄수화물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라고 한다고? 구조 탄수화물. 자,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고, 이거 잘 써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이런 게 있어. 이제 그래서 단당류도 탄수화물이고 이당류 다 탄수화물인데, 자,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말이야 물에 잘 녹습니다. 봐봐, 포도당 물에 잘 녹아. 그치? 설탕 물에 잘 녹잖아. 자, 단당류, 이당류는 물에 잘 녹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단맛이 납니다. 근데 너 생각해봐. 녹말,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밀가루가 녹말 덩어리인 거야. 물에 안 녹지, 잘. 그러니까 안 녹으니까 물하고 섞어서 뭘 만들어? 반죽을 만드는 거라고. 맞지? 반죽을 만드는 거야. 자, 다당류는 다당류나 이당류와 달리 물에 잘 안 녹고요. 그리고 단맛도 나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밀가루를 생으로 먹을 일은 없다면 먹어보면 단맛이 안 나. 그치? 단맛, 그 맛 자체는 단맛이 없습니다. 라면 그 녹말 덩어리잖아. 라면 면만 먹으면 단맛 나냐? 안 나잖아. 그치? 물론 먹다 보면 나. 그건 이제 소화가 돼서 엿당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거고, 얘 자체는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가장 많이 섭취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제일 적다. 대부분 에너지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종류로는 이렇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 그 특징들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니? 빨리 적어. 적든지 찍든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탄수화물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지질. 우리 이제 중학교 때도 지질을 배우기는 지질의 한 종류만 배우는 거야. 응? 지질의 한 종류만 배운 거지. 자, 오늘 하는 거에 두 번째 이제 지질이 나옵니다. 그지? 자, 그 이제 뒷페이지부터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넣어놓은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지질도 기본적으로 탄소 화합물이기는 해요. 그래서 구성 원소가 얘도 탄소의 수소나 산소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지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른바 지방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 있지. 중성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지질 중에서 이 지방만 배운 거라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지질이라 부른다. 그럼 얘네들도 결국엔 다 분자들이거든? 분자들인데 이제 구조들이 좀 다르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부터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자, 요 선생님 다음에 그림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지질 중에 이른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지방 덩어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한다면 지방도 하나의 분자거든. 그래서 저기 요 그림에 나와 있지만 요렇게 이제 길다랗게 생긴 하나의 분자가 있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지? 요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소화 배울 때 지방이 소화가 되면은 요렇게 생긴 모노글리세리드의 지방산 2개로 분해된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요렇게 생겼다. 지방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럼 뭐, 이제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 개가 뭉쳐서 덩어리 진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 덩어리인 거야. 그러면 이 지방도 음식에도 들어있고요. 일단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만드는 데 씁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해. 자, 봐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뭐야? 이른바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근데 그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탄수화물이라 그랬고,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당 40만큼 주는데, 지방은 1g당 9를 줘. 그러니까 어때? 똑같은 양을 섭취하면, 더 적은 양으로 똑같은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이 어떻게 남지? 맞아? 이해돼? 내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각각 10g씩 먹었다고 쳐봐. 근데 내가 얘네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40kcal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치면 얘는 1g당 4kcal 주니까 10g을 다 써야 돼. 남는 게 없지. 탄수화물도 1g당 4kcal 주니까 40을 만들려면 10을 다 써야 돼. 근데 얘는 1g당 9를 주니까 5g만 사용하더라도 이미 45kcal가 만들어지고 5g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많이 주다 보니까 남어. 그럼 그 남는 여분은 주로 어디에 저장해? 피부 밑에 저장합니다. 피부 밑에 저장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러? 피부 아래쪽에 저장돼 있다. 피하지방 이렇게 표현하네요. 피하지방이라고 하네요. 피하지방. 자, 근데 이 피하지방이 물론 너무 많으면 이제 비만이 되니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필요는 합니다. 왜? 뭐 하는데 도움이 될까? 선생님 우리 추위를 아주 잘 타. 딱 봐도 왜 그렇겠어? 피하지방이 별로 없어서 그래. 자, 피하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피하 지방은 있어야 된다. 선생님처럼 피하 지방이 없으면 겨울철에 난 지금도 추워. 선생님은 요즘 같은 날씨에 저녁 때 되면 아직도 추워. 아직도 춥습니다. 아직도 추워. 그래서 피하 지방은 체온 유지에 필요하다. 이 중성 지방은 이 정도 기억하면 된다. 에너지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1g당 9kcal. 그 다음에 체온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분자 모양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이제 지질 중에서는 특히 이른바 인지질, 얘가 중요해. 이건 시험에 100% 나오는 거야. 이건 안 나오면 내 손이 장을 지죠. 내가 요거를 설명하려고 얘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인지질은 말 그대로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뭘 포함하고 있을까? 탄소, 수소, 산소의 인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인지질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 자, 요 그림하고 비교하자면 봐봐.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제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봐봐. 지방 분자에서 있잖아. 지방산이라는 게 3개가 있다 그랬잖아. 얘 봐라. 여기서 지방산 하나가 없어. 이게 없는 대신 여기 뭔가 붙어 있어. 그게 요 모습인 거야. 인지질 요런 모습인 거야. 요런 모습.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요렇게 표현합니다. 인지질은. 자, 요 부분 약간 머리처럼 생겼지. 머리처럼. 그지? 그래서 보통 동그랗게 표시하고 그 밑에 요 지방산이 2개가 요렇게 달려 있어. 우리가 인지질 분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금 얘기한 이 글리세롤이 있고요. 그 위에 여기 인을 포함하고 있는 인산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콜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너는 어떻게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얘는 머리처럼 생겼잖아. 이 머리 부분. 그다음에 이 2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꼬리처럼 생겼잖아. 그냥 꼬리 부분이라고 기억하면 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머리 부분은 그래서 여기 인산이 들어있는 덕분에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 머리 인지질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 부분은 그래서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꼬리 부분은 이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알다시피 지방이 물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지. 그래서 꼬리 부분은 바로 이 지방산 2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 물하고 안 친해서 얘는 뭐야?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수성을 띈다. 그럼 이 인지질이 지질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거랑 관계가 있는데,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분자는 말이야, 바로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세포막에 아까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그랬잖아. 이게 주성분입니다. 주성분. 주성분이에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인지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요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그림 선생님이 조그맣게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질이 이렇게 약간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친수성을 띠고 꼬리처럼 생긴 부분은 소수성을 띠는데, 이른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자, 이런 식이야. 뭐냐면 인지질이 머리, 꼬리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 수조가 이렇게 있어. 여기 물이 들어있어. 네가 인지질 분자를 한 주먹큼 준 다음에 여기다 던져. 물에 뜬다고 합시다. 어떻게 배워? 인지질 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이 물이니까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이 물 쪽을 다 향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물에 뜬다면 머리는 물 쪽을 향하고 꼬리 부분은 하늘 쪽을 향한 이렇게 배열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인지질 분자를 물 속에 집어넣어. 물 속에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사방이 다 물이잖아. 그럼 물 쪽으로는 물하고 친한 머리가 향해야 되니까 인지질을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바깥쪽을 향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공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동물이건 식물이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가 이렇게 있어. 이제 안에 핵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럼 이 바깥쪽이 세포막이잖아. 근데 알다시피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다 보니까 이 세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옆에 또 다른 세포가 뭐 이렇게 있겠지. 자, 우리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세포가 듬성듬성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주성분이 물이고 세포 내부도 물이야. 그러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세포막이야. 그럼 세포의 안쪽도 주성분이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니까 그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들이 이렇게 배열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여기가 세포의 바퀴고요.
여기가 세포의 안이라고 치면은 바깥도 물이고 안도 물이야. 근데 그 바깥하고 안쪽에 경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세포막이. 근데 그 세포막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배열돼야 되냐면 물하고 친한 쪽으로 머리가 배열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이중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은 물 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배열돼서 세포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쪽은 다 물 쪽을 향하는 거지, 머리 부분은.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요거 중요한 말.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지질 이중층. 꼭 기억해. 뭐라고? 이중층. 내가 왜 강조할까? 방학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중막이라는 말하고 헷갈릴 수 있어. 자, 지금 얘기한 선생님은 세포막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 얘기했잖아. 나중에 시험에도 나올 거고 뭐 안 나오더라도 그 말은 이중막으로 돼. 이중막은 그럼 뭐 이런 세포막이 이중이라는 게 이중막인 거야.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꼭 명심해야 돼. 이중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중막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세포막 자체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아까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도 있고 이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도 있고 뭐 안쪽에 있는 뭐 이렇게 돼. 그래서 단백질도 어쨌든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 되지만 주된 성분은 인지질이다.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세포막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인지질이 중요한 거다. 알겠어? 참고로 이 인지질하고 단백질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물이 담겨져 있는 수조 위에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 물 표면에 기름이 뜨지? 근데 그 기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지. 자, 얘네도 마찬가지. 얘네가 세포막을 이루고 있지만 얘네들끼리는 서로 뭐 할 수 형태는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인지질 분자나 단백질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질 중에서 인지질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알겠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중에 세 번째.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스테로이드. 이거 지울게. 필요한 거 적었냐? 빨리 적어. 세 번째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테로이드. 첫 번째 중성지방, 두 번째 인지질,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들어봤지? 자 요거. 자 일단 모양을 좀 잘 봐두면 돼. 야 봐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뭐냐? 스테로이드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요 놈이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것도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그죠? 그 스테로이드 중에 이제 하나가 뭐야? 콜레스테롤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제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특히 동물도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물 세포막의 일부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나마 좀 중요한데 여기 보면 선생님 써놨죠. 여기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자 에스트로겐 들어봤지?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거든.
자, 이른바 성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지질이야, 지질. 알겠어? 성호르몬. 여기 지금 요 얘네들이야, 얘네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 단백질 얘기할 때 호르몬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조심해야 돼. 근데 호르몬 중에는 지질,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지는 호르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 중에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알겠어? 항상 문제나 보기 중에 모든이란 말 들어가면 의심해야 돼. 자, 여기다 써놓을게. 그래서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다고? 틀린 말이라고. 알겠어? 틀린 말이야.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알겠어? 근데 이른바 성호르몬이라는 것도 이제 이 스테로이드 기반의 어떤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고1 때는 안 배우지만 이제 부신 거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 걔도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요거만 기억하면 돼.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돼 있다 그러면 알겠지?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로 돼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알겠니? 요 차이.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로 돼 있다. 이러면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돼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예, 성호르몬 때문에. 얘는 지질의 한 종류인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자, 무기염류까지는 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너 요거 써야 되지 않니? 요거 빨리 써라. 지울 거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 구성물질 쭉 얘기를 했는데, 자, 물을 제외하고 일단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 무기염류 빼고, 자, 얘네들 선생님 뭐라고 한다 그랬지?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렇게 있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다?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했었지. 단백질,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 이제 다당류라고 하는 애들은 이른바 단위체라고 하는 애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큰 분자다. 뭐라고 한다고? 고분자 화합물. 맞지? 또는 뭐라고 한다고? 중합체. 알겠어? 그게 누가 있다고? 단백질,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 누구? 탄수화물이 다 중합체는 아니고 탄수화물 중에서 아까 다당류라고 하는 애, 다당류. 만 고분자 화합물 중합체인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더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한 거라 그랬지? 뭐? 그 작은 분자를 뭐라 그래? 단위체라고 하지. 자, 단백질의 단위체 뭐다?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 뭐다?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 자,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의 단위체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단당류, 그지? 단당류. 가로 열고 포도당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요거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같은 탄수화물인데 지질은 빠져 있지. 맞지? 지질 빠져 있지. 자, 조심해야 돼. 지질은 뭐 인지질도 있고 뭐 중성지방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다만 지질은 고분자 화합물이 아니야. 고분자 화합물 아닙니다.
알겠니? 고분자 화합물 아니다. 조심해야 돼. 알겠어? 지질은 그러니까 중합체도 아닌 거지. 고분자물 중합체인데, 그지?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시험 범위고 화학 파트 안 한 거만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화학 파트에서 우리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얘기했잖아. 자, 여기다 정리해 줄 테니까 요거만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을 하면 그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라 그랬어. 화합물이지? 화합물. 무조건 화합물이야, 무조건. 그러면 자, 얘네들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네 두 개가 딱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몇 개가 결합했는지 몰라.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이제 B만 따질 수 있고 무수히 많이 결합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온에서 고체야, 고체.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상온에서 항상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정육면체 내지는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어? 상온에서 고체야. 그러면은 자, 상온에서 고체 상태일 때는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플러스 전하를 띠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못 움직여. 그래서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꼭 나오는 거가 전기 전도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기 전도성. 그러니까 얘가 고체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도 얘가 고체 상태일 때는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극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봐야 전기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응? 안 통해. 고체일 때는. 그런데 얘네들을 물에 녹이지. 참고로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거든. 대체로 물에 잘 녹아. 그럼 물에 녹이면 그걸 우리가 수용액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내가 물에다가 녹이잖아?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통해. 그래서 수용액을 만들면 전류가 통한다 그래. 자, 참고로 우리가 수용액에서 전류 통하는 애들을 세 글자로 전, 해, 질이라고 불러. 알겠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뭐다? 대부분 전해질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이 고체인 애를 물에 녹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열해서 녹이는 거야. 가열해서 녹이면 어쨌든 그때도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분리가 되거든. 액체가 되면. 그냥 액체라고 하지. 액체. 용융 상태. 용융이라고 하거든. 가열해서 녹여갖고 액체 상태로 만들면 그때도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분리가 돼. 뜨겁긴 하지만 분리돼 있어. 그럼 그때 마찬가지로 플러스고 마이너스 연결하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전기 통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한다. 그러나 물에 녹이거나 가열해서 녹이면 전기가 어떻다? 통한다. 알겠니?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응? 그럼 이 말은 뭐야? 항상 선생님이 대부분, 모든 이런 말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지.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물에 안 녹는 애도 있다는 얘기지.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앙금이라고 하는 거야. 앙금. 중학교 때 배웠지? 앙금은 물에, 앙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 하지만 앙금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고체, 보통 우리가 상온이라 그러면 이제 온도를 15도에서 한 25도 사이를 상온이라고 하는 건데, 상온에서 고체란 얘기는 녹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15도에서 25도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 높은 편이다. 자, 여기서 높은 편이라는 건 좀 이따 나오는 공유결합 물질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야. 무조건 높은 건 아니고 이온 결합 물질들끼리도 더 높은 애가 있고 좀 낮은 애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공유결합 물질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고체로 있을 수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특징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거는 이온 결합할 때도 얘기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들이 있지.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소금, 그 다음에 탄산칼슘에서 뭐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그 다음에 우리 뭐 석회암, 석회석, 뭐 대리석, 이런 거에 이제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수산, 우리 비누 칠하면 미끌거리는 게 바로 거기에 이제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눈 올 때 쌓인 눈 녹이려고 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지. 그리고 이제 물 먹는 하마 같은 이제 습기 제거제에 들어가는 게 염화칼슘이라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지. 그래서 빵 반죽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다음에 오븐에 구우면 빵이 부풀어 오르지. 그게 바로 베이킹 파우더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데 지금 보면은 내었어. 얘네들 다 내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이렇게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앞에 원소기호만 보면 된다 그랬지. 금속 원소면 걔는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보면 다 앞에가 뭐야? 다 금속 원소다. 금속 원소다.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하자면 얘네들은 저것도 기억하라 그랬지. 불꽃색이 보통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자, 나트륨의 불꽃색 뭐라고? 노란색이야. 그럼 염화나트륨하고 수산화나트륨의 불꽃색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불꽃색은 금속 원소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 둘의 불꽃색은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하고 염화칼슘. 자, 칼슘은 무슨 색이야? 나트륨은 노란색이고 칼슘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산칼슘과 염화칼슘의 불꽃색도 같게 나타나겠지.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여기 옆에 나오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 어때? 나트륨 때문에 불꽃색 나타나는 거고 노란색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번에 공유결합 물질 나오거든. 여기 요거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나오지. 자, 이온 결합이 있었고 이제 공유결합이 있다. 그리고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죠? 자, 공유결합 물질은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라면 공유결합 물질은 어때? 화합물도 있고 화합물이 아닌 애도 있습니다. 자, 한 종류의 원소로 된 애들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지.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도 있고 화합물도 있고. 차이가 있어.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무조건 호돈소 물질도 아니고 무조건 화합물도 아닌 거야. 근데 또 이걸 구분하자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 사실 두 가지라 그랬지. 아마 시험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배운 건 분자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한 또 다른 독립적인 입자. 분자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같은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른바 원자 결정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 자, 그래서 뭐 물리 선생님하고도 배우겠지만 신소재에서 아마 배울 텐데 그래핀, 뭐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은 다 원자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또 하나 뭐가 있더라? 그게 흑연, 그래핀, 탄소 나. 얘네들은 탄소라는 원자끼리 계속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원자 결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흑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흑연에서 한 층만 떼어낸 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원통 형태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 대표적인 원자 결정. 그래서 한 종류의 탄소라고 하는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자 결정은 따지면 무조건 호돈소 물질입니다. 원자 결정은. 반면에 분자는 호돈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대부분의 공유 결합 물질은 아마 이 분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과 달리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상온에서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고체라면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상온에서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는 거라고. 알겠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의 전기 전도성 어떻게 되느냐? 전기 전도성 어떻게 되느냐? 고체일 때 공유 결합 물질 당연히 전기 안 통합니다. 왜? 어차피 예를 들어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고체일 때는 얼음이라고 하겠지. 그럼 고체일 때는 분자들끼리 잡아당기고 있고, 심지어 이 분자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고 마이너스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 분자 자체가 전기를 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고체일 때 무조건 전기 안 통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이건 공유 결합 물질이건. 자, 반면에 이제 그 고체 혹은 액체, 기체들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었어. 자, 얘가 그냥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치자 이거. 액체 상태의 물이야. 거기다가 내가 여기 지금 그림 나오지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한다 하더라도 뭐야? 얘 분자가 움직이지 않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야? 이렇게 고체였던 애를 물에 녹이더라도 분리는 되지만 그냥 걔네 자체가 분자야. 근데 그 분자 자체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띠긴 띠지. 띠더라도 얘네들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일 때 전류 안 통합니다. 자, 그게 뭐가 됐건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면 전해질이라 하는 거고, 수용액일 때 전류가 안 통하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비전해질이라고 불러. 비전해질. 알겠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고체,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어. 용이용 상태라고. 액체 상태. 당연히 이때도 뭐야? 붙어있던 분자들끼리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 분자가 플러스극이나 마이너스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전류가 안 통하는 거야. 알겠니? 전류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 전기전도성에 관한 거는 이렇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의 전기 전도성 비교하는 건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수용액일 때 안 통하지만 여기다 쓸게. 수용액일 때 요거 써놔야 돼 너. 수용액일 때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대부분자를 붙여야 되는 거야. 대부분 수용액일 때 안 통하는 거야. 그런데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는 공유결합 물질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공유결합 물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원소 기호 보면 안다 그랬지? 비금속 원소끼리, 자, 봐봐. HCl. 자, 어때? 수소 비금속, 염소 비금속이지? 분자거든? 근데 얘 물에 녹이면 전기 통해.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우리가 산과 염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염산, 질산, 황산, 뭐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분자거든. 근데 얘네들은 물에 녹이면 통합니다. 왜? 분자인데 특이하게 물에 녹이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류가 통해. 그래서 요거 참고로 꼭 기억해야 돼. 분자 중에는 대부분 수용일 때 안 통하지만 수용 얘기일 때 통하는 분자도 있다. 알겠니? 왜? 통한 애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 대표적으로 요런 애들이 있다.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뭐 탄산도 있고 뭐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거 4개만 적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아까 얘기했지. 봐봐, 상온에서 이미 기체인 애들은 이미 끓어 있다는 얘기잖아. 15도하고 25도 사이에서 이미 끓어서 기체 상태란 얘기니까 기체 상태인 애들은 끓는 점이 15도, 25도 낮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 낮은 편이야. 그죠? 낮은 편. 그래서 자 봐라. 상온에서 이게 고체라 하더라도 있잖아. 봐봐.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들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 이온 결합은 이온과 이온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드는 게.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무조건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떼어 놓는 건 되게 힘들어. 이온하고 이온,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떼어 놓으려면 되게 힘든데 이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그게 고체 혹은 액체라 하더라도 분자들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야. 그래서 낮은 편이야. 특히 고체인 애들이 있지. 얘네들도 고체이긴 하지만 그 분자들 사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서 조금만 가려면 바로 기체로 변해버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고 하냐면 승화성. 고체인데 걔를 가열하면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체가 돼버리는 고체들이 많아. 그걸 승화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드라이 아이스 생각해봐. 이산화탄소라는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거든. 조금만 가열하면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돼버려. 그 다음에 아이오딘. 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이오딘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야?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해. 물론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고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들은 또 이렇게 승화성이 나타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요거 관련지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하고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의 성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공유 결합 물질에서 나오지? 대표적인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에탄올 이렇게 나오지. 그지? 에탄올. 근데 에탄올은 말이야. 펜이 어디 갔을까? 잠깐만. 여기 보면 이제 에탄 봐봐. 여기 옆에 화학식 분자식 써 있는데 C2H6O라고 보통 에탄올 요렇게 더 많이 나오거든. C2H5OH라고 더 많이 나와. 그럼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알코올이 알코올. 그래서 여기 보면 에탄올이라는 게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되거나 술 만들 때 이용이 된다. 그런데 알코올 중에 있잖아. 하나 더 적자 메탄올이라는 알코올도 있어. 메탄올. 자, 얘는 CH3OH라고 보통은 많이 쓰고 아니면 CH4O라고 쓰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야. 자, 얘도 올자로 들어간 애들 알코올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얘는 공업용 알코올이야. 공업용 알코올. 우리가 보통 소독용 알코올, 술 만드는 데 쓰이는 건 에탄올이고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공유결합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공업용 알코올이다. 그 다음에 옆에 뷰테인이라는 애 보이지? 자, 우리 옛날식 발음은 이거 부탄가스야.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들어가는 연료지. 이제 부탄가스라는 뷰테인. 봐봐. 탄소, 수소, 비금속 원소들끼리 이루어져 있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중에 하나다. 이제
저것도 있어. 우리 집에서 도시가스 쓰지. 도시가스 쓰잖아. 가스레인지 불 켜면 불 나오는 거. 프로판가스라고 하거든. LPG라고도 부르고. 그 도시가스의 성분이 되는 게 프로페인이라는 애도 있어. 프로페인. 이것도 좀 적어놔. 프로페인. 자, 얘는 C3H8 뭐 이렇게 쓰거든. 프로페인이라고. 그지? 그래서 뭐 도시가스의 성분,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가스레인지에 쓰이는 그 도시가스의 또 연료로 사용되는 게. 그래서 뷰테인도 공유결합 물질.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페인이거든. 물론 얘네들이 좀 섞여져 있긴 한데 도시가스에 하여튼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것도 또 공유결합 물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얘도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탕 나오죠. 설탕. 자, 이온결합 물질하면 대표적인 게 소금인 거야. 염화나트륨이라면 공유결합 물질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설탕인 거지. 설탕. 그지? 뭐 잘 알다시피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이 되는. 그래서 단맛을 내는 이런 물질이다. 뭐 요거는 뭐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지?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그거야. 이 전기전도성 얘기할 때 소금 물에 녹인 거, 설탕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소금은 물에 녹인 게 전기 통하지만 설탕은 물에 녹인 게 전기 안 통한다. 그 이유는 소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이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만 설탕은 물에 녹이더라도 설탕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흔히 해열 진통제로 많이 먹는 아스피린의 성분이 되는 것도 뭐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 뭐 대표적인 거 지금 4개 정도만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만 하더라도 너무 많지. 책상, 나무, 공유결합 물질이야. 종이,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입고 있는 옷,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플라스틱, 공유결합 물질이야. 다 너무 많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는 거 4가지에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다음에 우리 또 생각해봐. 아까 생명체 구성물질 했다만 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무기염류 제한, 핵산, 탄수화물 다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알겠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자, 물. 생명체 70% 물. 그죠? 그래서 뭐 생명체 주요 물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 지구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물에 의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물로 인해서 현재 우리 뭐 계절별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가 내리고 구름 만들어지고 하는 게 다 물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산소 알다시피 뭐야? 식물이 광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고, 맞지? 만들어진 것이고, 호흡에 이용된다. 그지? 호흡에 이용된다라는 거.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 산소가 없으면 호흡하기 어렵지. 그지? 그래서 대기 중에 21%를 차지하는 거고. 자, 생물에 의해서, 식물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알다시피 뭐야? 식물은 지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고 또 그걸 이용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명활동 이용하고 나면 이산화탄소라는 게 만들어지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광합성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가 좀 따뜻하게 유지되는데 또 필요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지. 요즘 날씨가 이제 지구가 너무 더워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잖아. 그 원인이 되는 놈이라고 할 수 있고, 온실가스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온실가스 중에 우리 앞에서 배운 메테인도 있어요. 메테인. 우리가 트름하거나 방구 끼면 나오는 그거의 주성분이 메테인인데 얘도 뭐 휴대용 연료, 메탄가스라 해서 이제 뭐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얘도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질소 알다시피 뭐야? 질소. 공기 중에 21%가 산소고 나머지 대부분이 바로 질소 기체지. 그래서 대기의 약 78%를 구성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또 이용되기도 하냐? 우리 과자 봉지에 그 충전되어 있는 기체가 뭐야? 질소 기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얘가 안정합니다. 질소라는 분자가 안정하다 보니까 다른 뭐 분자나 다른 원자랑 화학 반응 잘 안 하거든, 이 분자가. 그래서 과자 봉지 충전하는 충전재로 또 많이 사용이 또 되는 것도 있지. 이것도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지구과학 시간에 같이 배웠겠다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암석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암석들이 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암석들은 대부분 이른바, 그러니까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암석 속에는 이 이른바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들어있어.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 그러면 그 규산염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데, 자, 가운데 규소라는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 얘가 탄소와 마찬가지로 14족이야.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서 얘가 산소 4개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데 자, 잘 봐. 규소 하나가 산소 4개와 이렇게 무슨 결합? 공유 결합할 수 있어. 공유 결합을 했지. 근데 특이하게 이 전체가 4 음전하를 띱니다. 잘 봐. SiO4 4-라고 규산 이온이라고 돼 있지. 요거 자체는 무슨 결합에서 만들어진 거야? 공유 결합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 규산 이온이 이 광물에 들어있지만 그냥 들어있는 게 얘가 어떤 금속 양이온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4-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가 양이온짜리 4개랑 결합할 수도 있고 2 플러스짜리 2개랑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규산염 광물이야. 그러니까 이것끼리 계속 결합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약간 삼연체 모양을 띠거든. 이것끼리 계속 결합할 수도 있고 얘 하나가 어떤 양이온하고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요 경우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규산염 삼연체라고도 하는데 요 규산염 광물은 되게 애매한 거야. 요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거든, 요 놈을. 요거 자체는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얘가 만약에 어떤 다른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광물이 됐다면 그건 이온 결합이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규산 이온이 비금속 원소나 금속 양이온과 결합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요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얘네들끼리 계속 결합하면 공유 결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가 어떤 양이온하고 결합하면 그것도 이온 결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광물들을 규산염 광물이라 하는데,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좀 애매한 게 있어. 공유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돼서 그런 광물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암석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겉부분, 그 암석들이 모여서 결국 지각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와 어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도 뭐다? 공유결합 물질. 특히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 배웠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전부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걔네들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희 시험 범위가 딱 끝나는 걸 겁니다.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